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모험 전문가이고 자폐 치료의 판을 바꾸고 싶어하는 주치영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2살, 3살, 4살 이 자폐로 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한 선생님들이 언어치료나 인지치료, 그리고 체육, 그리고 강박통합치료, 음악치료나 미술치료 이런 치료를 권합니다. 보통 학습이나 훈련이나 반복을 통해서 이 자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극복하려는 방법들입니다. 이 치료들은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문제입니다. 2살, 3살, 4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지도를 뇌에 그리는 겁니다. 제가 눈을 감고 손가락 움직였을 때 엄지손가락 움직이는지, 두 번째가 움직이는지, 손목이 돌아가는지, 팔이 올라가는지, 몸통이 돌아가는지, 눈동자가 움직이는지, 위로 움직이는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고개가 돌아가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관절 하나하나, 이 근육들이, 작은 근육 하나하나가 다 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뇌에서 몸의 움직임들을 계속 감지하고 있어야지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고 어떤 자극이 와도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폐 아이들이 이게 힘듭니다.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소리에 빨리 감지해서 쳐다보고 아니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움직일 때 그 시선 추적을 해야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사람의 표정의 변화가 있을 때 그 표정들을 빨리빨리 봐야 되고 아이가 가까이 오게 되면 피하든지 접근하든지 이런 접근과 회피 반응들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몸의 지도들이 뇌에 정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움직임들을, 이런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은 다양한 움직임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2살, 3살, 4살, 5살, 6살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밖에서 놀이터에서 많이 놀게 되고 야외활동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이 구름사다를 건너기 위해서 손으로 정확하게 이 봉들을 잡아야 되고 눈으로 이 봉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지 안전하게 놀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정감각과 각 관절에 있는 고유성성 감각들이 잘 작용을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매달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매달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각 관절에 있는 고유성성 감각이 자극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근력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깨 근육과 팔 근육과 손의 근육들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동작들 하면서 각 관절들에 있는 이 고유성성 감각과 이 몸에 있는 지도가 뇌에 새겨지게 됩니다. 특히 이런 동작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동작들을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잡는 힘이 생기게 되고 이 잡는 힘이 생긴 후에 하나씩 분리가 됩니다. 그래야지 쓰기나 오리기나 접기나 그리기나 이런 것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소근육 활동이 먼저가 아니라 이런 대근육과 이런 근육의 몸에 있는 지도들이 뇌에 완성이 돼야지 이런 소근육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 걷고 뛰면서 교차 운동이 됩니다. 교차 운동을 해야지 손해하고 전도에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해야지 이렇게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녹색 이런 식물들을 보게 되고 원색들을 보면서 눈이 발달하게 되고 멀리 가까이 보면서 눈의 근육들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야외 활동을 해야지 눈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숨이 차게 되면 숨이 찰 때 횡격막이 움직여요. 횡격막이 움직일 때 폐하고 심장 그리고 간, 위, 소장, 대장 이런 내장기들이 좋아집니다. 호흡도 좋아지고 내장기, 소화기능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횡격막이 잘 움직여야지 뇌의 산소 공급도 좋아지게 되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내쉬는 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길어지게 되면 말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또래들과 놀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재밌으니까 또래들과 더 잘 놀고 싶게 되고 그런 노는 과정에서 언어는 확장하게 됩니다. 뇌는 절실해야지 필요해야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같이 놀기 위해서 조금 더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아이의 표정들을 읽으면서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 감정을 읽게 되고 그리고 같이 놀기 위해서 갈등 상황에서 그거를 해결한 방법들을 배웁니다. 이게 바로 사회성이죠. 일반 아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폐 아이들은 어떤가요? 2살, 3살, 4살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언어 치료 받든지 뭐 인지 치료 받든지 뭐 체육이라든지 감통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 치료 받게 되죠. 대부분 다 실내에서 하는 수업들입니다. 실내에서 하는 수업을 받게 되면 형광등 불빛에 눈이 자극되기 때문에 잘 자극되지 않고 뭐 벽을 멀리 봐봤자 5m, 10m이기 때문에 눈의 근육들이 그렇게 크게 발달되지 않습니다. 눈의 근육들은 야외 활동을 해야 됩니다. 몽골 사람들이 눈이 좋은 것들은 정말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가까이 보고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눈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햇빛을 받으면서 그리고 멀리 있는 산과 멀리 있는 나무, 날아가는 새 이런 것들 그리고 파란 하늘, 하얀색 구름 그리고 녹색 식물들 이런 원색들을 보면서 눈은 좋아지게 됩니다. 눈이 좋아지게 돼야지 눈 맞춤이 좋아지게 되고 시선 추적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래야지 눈으로 볼 수 있는 학습 능력들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앉아있는 실내에서 하면서 수업은 다 앉아서 하는 수업들입니다. 앉아서 하는 수업들이 왜 안 좋냐면 벌써 이 아이는 등이 굽었죠. 어깨가 말리게 되죠. 등이 굽게 되면 등에 있는 여러 가지 내장기로 오는 신경들이 여기서 이제 압박을 받게 되게 되고 어깨가 말리면서 이제 호흡기가 횡격막이 이제 이렇게 눌리게 되면서 호흡이 작아지게 됩니다. 호흡이 작아지면 당연히 산소 공급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횡격막이 잘 안 움직이면 내장기 기능도 떨어지게 되면서 호흡이 짧기 때문에 언어도 말도 약하든지 아니면 잘 문장까지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이 앉아있게 되면 어깨가 올라가죠. 어깨가 올라가죠. 그러면 목에 있는 예민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에서 지나가는 이 신경들이 여기서 눌리게 되면 눈으로 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면 눈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혀로 가는 신경이 오면 혀의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의 긴장도나 얼굴의 예민도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가 말리게 되면서 이쪽 팔로 내려가는 손으로 내려가는 신경과 혈관을 눌러가게 되면 손이 붓든지 아니면 손이 뻣뻣해지든지 소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앉혀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동안 이 어릴 때 2살, 3살, 4살 이때 몸의 지도가 뇌에 그려지고 아주 새겨져야 될 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앉혀놔버리게 되면 이 몸의 지도가 뇌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수업들, 특히 앉아서 하는 수업들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자폐 아이들에게 실내 수업이 좋지 않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순서를 바꾸면 되죠. 2살, 3살, 4살 때 진단을 받게 돼서 언어치료나 인지치료 같은 이제 실내에서 하는 수업들은 최대한 줄이고 이때 야외 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게 하고 놀이터에서 놀게 하게 되고 그리고 들로산으로 자꾸 날씨가 안 좋으면 키즈카페 놀게 하고 큰 마트나 이런 데서 걷게 하고 계단 오르게 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어나 인지는 5살, 6살, 7살, 8살 때 이 2살, 3살, 4살 이때 이런 야외 활동 많이 해서 몸의 지도를 뇌에 새기게 되고 이 몸의 지도를 뇌에 잘 새긴 후에 이런 수업들을 하게 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야외 활동을 한 다음에 몸을 만져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보통 배밀이나 내발기기를 빼먹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배밀이를 하면서 발달돼야 되는 발가락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내발기기를 하면서 교차 운동들이 잘 안 되게 되면 야외 활동을 많이 시키게 되면 근육이 긴장되거나 근육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때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면서 야외 활동을 많이 시키게 되면 훨씬 더 아이가 더 움직임도 좋아지게 되고 활동도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돈도 덜 들게 되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가 훨씬 더 많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는 2022년 11월 달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왔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조음 치료도 같이 했던 아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거는
2023년도 2월 달에 검사했던 거고, 이거는 9월 달에 검사했던 겁니다. 2월 22일 날은 자음 정확도가 44%였는데, 9월 달에는 72%가 올라갔죠. 아이의 소리를 알아듣기 어렵는데, 지금은 많이 알아들 수 있습니다. 엄마께서 열심히 놀이터 다니고, 많이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움직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안아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훨씬 더 덜 안아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대근육 움직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더 많이 건강해질 겁니다. 몸의 움직임도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좋은 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리면 해볼 만합니다.